어제 김재원 최고위원이 지지자들에게 절윤 이해 구하고 앞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했고요. 또 지난 1일에는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이 윤호개인당으로 갈 것인지 아닌지 장 대표가 결정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두 사람 그래도 장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라고 많이 언론에 비춰졌는데 최근에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약간 변화의 기류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난주 26일 나왔던 MBS 여론조사 있잖아요. 예. 거기서 그 수치를 보고 경종을 울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17% 정당 지지율 나왔던 거예요. 그렇죠. 뭐 역대 최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최소한 최근에 들어서는 예. 매우 낮은 수치인데 그거를 보면서 진짜 지방선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진 거잖아요.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견인하는 것은 결국에는 지도부가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본인들 스스로가 지도부인데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조금 느낀 거나 아니면 진짜 위기감을 느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지방선거 출마를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으나 아마도 본인이 지금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을 텐데 그 지역조차에서도 김재원 전 의원에 대해서 뭐 후보 출마 예정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현장에서 듣는 목소리를 들어보니 예. 이게 여론조사하고 소위 말하는 매칭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한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신동욱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서울이잖아요. 물론 좋은 지역이긴 합니다. 네. 좋은 지역이긴 하지만 서울에 있으면서 분명히 저 절윤과 관련된 메시지를 안 들을 리가 없는데 지금까지 그거를 뭐 무슨 이유에든 뭐 장 대표하고 함께 하고 있었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그거를 같이 동조할 수 없다는 말을 애둘러 표현한 게 아닌가. 결국에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지방선거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저런 목소리들이 더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예. 김영남 의원님, 지금 저 두 인물의 발언, 장동혁 대표 빼고 지도부가 돌아서고 있다라는 문장으로 표현하는 건 좀 지나친 걸까요? 아니죠. 사실은 그 신동국 의원도 그렇습니다만 김재원 최고위원은 저 정도 말을 할 정도라면 TK 지역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이미 대사가 기울었다고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예. 웬만하면 저런 얘기 안 할 사람이거든요. 근데 김재원 최고마저 저런 식으로 이제 전륜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지금 정말 수적으로는 얼마 안 되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를 둘러싸고 있는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 이게 정말 얼마 안 되는구나. 그리고 이런 사람들하고 힘을 합쳐서 지방선거를 도저히 이길 수 없다. 그게 비록 TK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쉽지 않겠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런 발언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예. 제가 보기엔 민심에 가장 둔감한 사람은 장동혁 대표 바로 옆에 있는 김민수 최고위원 요 몇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장동혁 대표와 성향을 같이 했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입장을 같이 했던 사람들마저도 웬만큼 눈치 있으면 야 이거는 안 되겠다. 이미 대선은 기울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죠. 예. 그런 발언들이. 그런 이런 발언 한 개 하나의 정치적 흐름을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한다면 비슷한 맥락으로 저희가 분류할 수 있는 현상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지난주에 중진 회동에서 장동혁 대표와 만나서 의견을 전달했던 그 중진 의원 중에 한 명, 윤상현 의원이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옥중 편지를 보내서 결자 해지를 해달라라고 했다는 보도가 중앙일보를 통해서 단독 보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은 구두로 깊이 고민하겠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전달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정광재 의원님. 예. 그러니까 앞서 김재원 최고위원이나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이 말한 거나 윤상현 의원의 이런 행보나 좀 비슷한 맥락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이 편지를 쓴 게 지난달 초였다고 하죠. 2월 19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1심 재판 결과가 예정돼 있었으니까 아마도 1심 결과 중형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런 메시지를 드린 것 같아요. 근데 깊이 고민하겠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1심 판결 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부터
나온 메시지는 윤상현 의원이 기대했던 것과는 뭐 그 기대에 충분히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윤 의원 표현대로라면 한 절반 정도만 반영이 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어쨌든 우리 당이 장동혁 대표가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필요가 이미 지난 시점이죠. 예. 이제 6.3 지방선거 90일밖에는 남지 않았는데 김용남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선거에 직접 뛰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미 민심이 어떤 식으로 형성돼 있는지를 충분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뭐 대략 한 7대3 정도 되는, 그러니까 30% 진영에 서갖고는 결코 이번 선거 이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그 후보들이 하나하나 나타나면서 이런 메시지들을 전달하고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장동혁 대표는 이번에 뭐 본인의 정치 생명이 걸렸다고는 하지만 직접 뛰지 않아서 그런지 느끼는 체감은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김유정 의원님, 이게 뭐 추정일 수 있습니다만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결자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저는 윤상현 의원이 소위 진정성이라는 게 별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불법 계엄에 대해서 계엄 초기에 통치행인데 뭐가 문제냐라고 했던 그때 윤상현 의원의 모습을 떠올려 본다면 지금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우리 모두의 잘못이고 속죄 세리머니도 해야 되고 대통령께 편지 쓰고 글쎄 이걸로 뭔가 본인의 과거가 지워질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적어도 그 모습이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합니다. 모두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결국에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내 탓이오 먼저 하는 게 윤상현 의원의 진정성이 있다면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다음 총선 불출마하겠습니다. 제가 중진으로서 제 책임도 있습니다라고 했다면 어느 정도 저는 진정성이 있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보이지 않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떻게 결자 해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최후 진술에서까지도 계몽령이었고 그다음에 경고성이었고 부하들에게 책임 전가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지금 윤상현 의원이 편지 하나 썼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최후 진술에서 그 정도로 국민들이 절절하게 그동안에 요구를 해왔다면 적어도 죄송합니다. 사죄 정도는 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끝까지 변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뭘 이제 와서 무슨 상황 변수가 있길래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과거에 윤상현 의원이 김재섭 의원에게 재섭아 걱정하지 마 했던 이야기 있잖아요. 예. 1년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또 찍어줘. 그 과정의 빌드업에 지나지 않을 뿐이지 결코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예측하고 기대하고 이런 편지를 쓴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보여드린 영상이 1년 전의 윤상현 의원의 모습이네요. 윤 전 대통령의 체포를 막아서고 또 일종의 메신저로서 관저 안에 들어가서 밖에 나와서 의견을 전달하고 했던 그 모습인데 지금 결자 해지해달라고 옥중 편지를 또 보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